안녕하세요, 케빈 프렌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식충식물에 사용하는 흙 배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변 분들이 케빈 프렌치는 어떤 흙을 쓰고 또 어떻게 배합하는지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5일 토요일 날에 팝파티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팝파티 때에는 토분과 이제 여러 가지 화분들을 이제 판매하시는 이제 작가님들이 나오시게 되는데,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식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피트모스를 조금 배합을 해가지고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충식물은 습지에서 사는 식물이기 때문에 산성 토양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이트 피트모스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블루베리 재배할 때 화이트 피트모스를 많이 쓰시는데, 식충식물에게도 이런 화이트 피트모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상토를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토를 쓰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렇게 피트모스를 사용하시되, 다만 이 피트모스 성분표를 보시고 안에 비료 성분이 있으면 안 돼요. 비료 성분이 있으면 뿌리가 녹게 돼 가지고 비료가 없는 화이트 피트모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피트모스는 깨비 농장에서 나오는 피트모스예요. 블루베리 전용으로 나오는 피트모스이고, 여기에는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피트모스인데요. 지금 저는 이제 하우스에서 분갈이 할 게 많다 보니까 50리터짜리 포대로 된 거를 처음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저는 이 250리터짜리 이 피트모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50리터짜리 쓰는 거에 조금 더 편하긴 하지만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 직접 해면을 하셔야 합니다. 해면이라는 거는 피트모스가 이제 압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부셔줘야 돼요. 부셔주고 펄라이트도 직접 배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기성과 배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펄라이트를 좀 많이 넣는 편인데, 제 입맛에 따라 펄라이트를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사용하는 이 피트모스 해면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촬영을 위해서 미리 오픈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처음에 오픈을 하게 되면 이런 상태로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는 약간 습이 좀 있어 가지고 다행히 해면을 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케바케예요. 어느 때는 이게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가지고 완전 건조한 상태로 오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손으로 해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습이 좀 머금고 있어 가지고 해면을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깨비 농장 판매하고 있는 이 피트모스가 고순도 화이트 피트모스라고는 하는데, 안쪽에는 좀 불순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 깨비 농장 피트모스를 선호하는 게, 안에 불순물이 타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피트모스 대비보다 불순물이 적어서 저는 이제 깨비 농장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해면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를 조금씩 풀어요. 그래서 뻑에서 일단은 한번 넣어주고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손으로 해면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순도 피트모스이긴 하지만 이쪽 안쪽에 나뭇가지라던가 이런 불순물들이 조금씩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손으로 어느 정도 부셔주고, 해면을 직접 손으로 하실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갑을 안 끼고 손으로 맨손으로 하다가 나무 조각에 찔려가지고 피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장갑을 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편의상 그냥 라텍스 장갑을 꼈는데, 여러분들은 면장갑 같은 거 끼세요. 이렇게 불순물들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뭐 통기성 때문에 이런 거 안쪽에 있는 이런 것들도, 이런 불순물들도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성격상 이런 것들이 보면은 좀 거슬릴 때가 많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면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피트모스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번씩 다 어느 정도 붙여준 다음에요,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1차적으로 손으로 부셨던 피트모스는 여기 왼쪽에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망으로 총 2번을 걸러서 피트모스를 사용을 하게 돼요. 1차 망은 이렇게 조금 더 큰 망이 있고요.
두 번째 망은 이렇게 조금 더 촘촘한 망이 있습니다. 1차 망으로 한번 거르고 2차 망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작은 것들을 거르게 되면 조금 엄청나게 미세한 피트모스만 남게 되는데요. 이따가 제가 차근차근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손으로 부셨던 이 피트모스를 1차 망에다가 붓습니다. 이렇게 한번 붓고요. 이 정도 양을 좀 채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채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채를 한번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불순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작은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할 때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걸렀거든요. 이렇게 한번 걸은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또 걸러 볼게요. 다시 한번 걸러줍니다. 가끔가다 흙이 뭉친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 번씩 해서 걸러주게 되고요. 버려주고. 근데 이 작업하실 때는 아무래도 집에서는 어려우시겠죠? 저같이 이제 하우스가 있는 분들이나 키핑장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실 텐데,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저처럼 이렇게 많이 안 걸러도 되기는 해요. 저는 이제 깔끔한 게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채를 치게 되면 네, 1차로 채를 쳤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불순물들이 많이 줄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칩니다. 이제 한 번 더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1차로 챈 거를 옆에다 놨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놓을 거를 이제 이미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통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조금 더 미세한 이 망으로 한 번 더 칠게요. 네. 이게 조금 더 촘촘하다 보니까 아까보다는 걸러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채를 쳐주면 네, 이렇게 불순물들이 남게 됩니다. 아까 1차적으로 남았던 불순물들은 너무 두꺼워요. 이게 왼쪽에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쳤던 것들이고 너무 두껍죠. 그리고 이제 최종 2차로 친 불순물인데요. 저는 이 불순물을 사용을 합니다. 따로. 네펜데스나 이제 사라세니아 애들은 이제 입자가 굵은 것들을 선호를 해요. 이제 배수가 좀 좋은 것들에다가 좀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저는 따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네펜데스랑 사라세니아 분갈이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따로 모아 놓을게요. 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모아 놓은 통이고요. 지금 보시면 그래도 입자가 사용할 만한 입자죠. 네, 이런 것들을 저는 따로 모아놨다가 네펜데스나 사라세니아 그리고 이제 파리족 같은 이제 뿌리가 굵은 아이들 분갈이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저 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것까지만 쳐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채를 열심히 치다 보면 불순물들이 남게 되겠죠. 네, 이렇게 불순물들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아까 모아놓은 곳에다 모아놓고요. 네,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는 그런 입자 크기의 피트모스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입자가 되게 고와요. 그래서 먼지도 많이 나는데 이 정도로 제가 채를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펄라이트를 섞어서 배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솔직히 뭐 펄라이트 4, 피트모스 6, 뭐 5대5 이런 뭐 배합법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지키기는 하는데 딱 맞춰서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고 눈대중으로 봤었을 때 펄라이트가 그래도 많아 보이는 그런 비중으로 저는 이제 흙 배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또 흙 배합 마지막까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까 최종적으로 채를 쳐가지고 만들어 놨던 피트모스를 이제 앞에 보이는 이 펄라이트와 배합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입자 굵은 것과 얇은 것을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배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비율을 뭐 정확하게 지키진 않고 눈대중으로 하는데, 저는 보통 피트머스를 12번 정도 집어넣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 이렇게 12번 정도 집어넣고, 사실 제가 이 통에 맞춰가지고 사용하는 거라서 비율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피트머스 12번 집어넣고, 저는 펄라이트를 꽉 채워서 3번 집어넣습니다. 하나, 둘, 셋. 물을 넣어서 해면을 하기 전에 저는 한번 이렇게 미리 섞어놔요. 이래야지 잘 섞여놓고, 잘 섞인 상태로 물을 넣어서 해면을 해야지 이게 고르게 잘 섞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끝에 펄라이트가 많이 뭉쳐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 되면 피트모스랑 펄라이트가 적절하게 섞인 마지막 최종 흙이 됩니다. 이렇게 흙을 다 배합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해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모스 특징이 물을 한번 말리게 되면은 바짝 말라가지고 물 흡수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식충식물을 키우실 때에도 주의하셔야 될 게, 물을 말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을 한번 말렸다가 윗물을 주시게 되면은 이 피트모스가 물을 먹지 못하고 다 튕겨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흙이 촉촉하게 상태를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물을 부어서 해면을 받쳐 볼게요. 물 한 이 정도로 붓고, 보시나요? 잘 안 먹죠,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손으로 잘 물을 먹도록 비벼줘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피트모스 해면이라고 합니다. 물 좀 더 집어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물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그런 점도가 있는데, 지금은 물이 좀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잘 물이 먹도록 비벼줘야 합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해면이 끝난 피트모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펄라이트가 많고 불순물도 없는 이런 최고급 화이트 피트모스 식충식물 전용 배합토가 완성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작은 입자의 이제 불순물들은 사라세니아랑 이제 파리족을 분갈이를 할 때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흙은 이제 귀개랑, 그리고 이제 벌레잡이 제비꽃, 그 다음에 이제 끈끈이 주걱 아이들을 이제 식재를 할 때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본 베이스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피그미 아이들을 심을 때에는 규사를 조금 더 집어넣어 주고, 귀개를 심을 때도 규사를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끈끈이 주걱은 이 흙을 바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식충식물 배양토를 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저처럼 이렇게 하우스랑 키핑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식충식물 토양을 배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직접 하실 때에는 꼭 주의하실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분이 있는 피트모스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바. 이번에 제가 팝파티 때 가져갈 아이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인기가 계속 한창 좋았던 헤라클레스 아이들이랑, 그리고 꽃이 되게 이쁘게 핀 피그미 아이, 니티듈라 SP 기억나시니까요? 이 아이도 제가 요번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